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이 2시 36분 지나고 있고요. 2부가 오늘은 조금 빨리 문을 열어봤는데요. 그래도 장 마감까지는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 이야기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이 2부에는 준비가 돼 있는데요.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들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종목 상담 원활하게 이끌어 주실 예정이고요. 종목 상담 그리고 종목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요.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저희가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매수포착 종목까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타임 알차입니다.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시각 코스피 잘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큼의 변동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2315.90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네요. 0.18%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4.16포인트 상승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 일중 흐름으로 보면은 윗골이 조금 달고 내려온 상황일 텐데요. 오늘 장 초반에 2322포인트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빠져서 2312포인트, 일단은 2310포인트 위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는 되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2315포인트 지금 4포인트 상승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 정도 흐름으로 지금 1시간 정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여전히 파는데 851억 원까지 매도 물량 늘렸고요. 개인 137억 원 사고 기관은 285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645.41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0.68포인트, 0.11%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645포인트에서 지금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볼까요? 전강후약입니다. 장 초반에 647.84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 이내 흘러서 645포인트 현재 포인트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상승이긴 한데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된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 주체 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여전히 사는데 외국인이 7억 원 정도입니다. 언제든지 매도로 전환할 수 있는 포지션이고요. 기관은 52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213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1126원 80전, 2원 60전 정도 상승하면서 이틀째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영진약품, 지앤코,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5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 스웨덴과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스웨덴 제약사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세 흐름 가져가고요. 오늘 장 중에는 1,2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현재는 10,000원대 밑으로 살짝 내려와 있고요. 3.5%의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구체적으로 650억 원 규모의 희귀약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일단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흐름 좋습니다. 다음은 지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60원 정도 8.92%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앤코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옛날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관련주로도 테마주로도 엮여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잊혀져 있었죠. 오늘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이유가 스마젠 에이즈 치료 백신 개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강세 흐름 가져가고요. 오늘도 사실 윗골이 달고 쭉 빠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2,465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장 초반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2,450원 비교해서는 오늘 장중의 흐름이 많이 둔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2017 월드 IT쇼 참가를 했죠. 혁신으로 승부수를 건다라고 하고요. LG전자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8만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실적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MC사업부도 지금 어느 정도 다시금 재편이 됐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중으로 보시면 82,400원대가 오늘의 고점이고요. 고점 부근에서 현재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어제보다 훨씬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죠. 1%대 강세고요. 오늘 장중에는 56,500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도시바 매각 지연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도시바 이슈에 지속적으로 좀 지수가 움직일 수 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점들을 참고해 두시면서 도시바 흐름들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종목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날인데요.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월드 IT쇼 2017에 참가를 했습니다. LG전자와 혁신 힘겨루기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그간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요즘에 숨고르기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좀 좋은 흐름 가져가다가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소식인데요. 부산주공, 오성LST, NC소프트, 자연거환경, 한국전력까지 5종목입니다. 자, 먼저 부산주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다가 지금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소재 고갈이 조금 나온 상황이죠. 토지자산 재평가에 이틀째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보시다시피 급등 이후에 이미 매물대가 많이 소화가 된 모습이고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2,400원대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성 기사들이 이미 좀 많이들 매각이 됐다, 많이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성LST 소식인데요. 오성LST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근에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꾸준히 올라오고요. 장중 고가는 900원대 이미 회복을 했던 상황입니다. 태양광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신정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흑자 전환도 지금 보일 수 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요. 윗꼬리 달고 이미 오성LST도 많이 빠져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상황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10,000원 정도의 낙폭이 좀 보여집니다. 이틀 연속 상승하고 다시금 지금 장중에 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376,000원대부터 36만원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세 출시가 예고되고 있고요. 애플 앱스토어 포기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자연과 환경인데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우리는 없다라고 지금 공시를 했고요. 어제 장 초반에 잘 달리다 급락했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잘 달리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투자하실 때 분명히 유의점이 필요한 종목이고요. 공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폭이 강합니다. 투자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들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1%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수주의 귀환. 오늘 일단은 어제까지 시크리컬 업종들이 잘 달리다가 오늘은 내수주까지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주의 대표적인 경기방어주 성격 한국전력 오늘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문재인 신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받지 못하는 종목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들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2시 43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정보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급등주 눌림목 맥잡기의 강자 박남열.
자,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하이라이트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단에 참여 방법 고지가 다시 되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혹은 매수하고자 하는 그 종목에 대한 상담을 보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문상 대리의 예, 오늘 굉장히 한타임이 느리시네요, 오늘. 예. 초반부터 큰 웃음 주고 시작하시는데요. 분위기 좋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지문상 대리 5종목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국화장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서 좀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급등이 나왔고, 뭐 저번 주부터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는 조금은 소강 상태의 기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화된 거는 없고요. 다만 오늘 이제 뉴스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중국에서 일정 부분 화장품 라인업에 대해서 허가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서 화장품 주식들은 조금은 좀 오버슈팅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오버슈팅 안에서도 한국 화장품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 나왔었던 부분도 그렇게 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로 조금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박스권, 장기 저항대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구간 상에서는 사실은 이 구간은 기간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저항대가 다시 한번 생기고 지지 라인이 19,000원대가 생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매수를 유지를 하는 관점이 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DHP 코리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은 좀 재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조금 지지부진한 종목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업에 대한 가치, 사실은 인공눈물 시장에서 국내 MS 1위라는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올해 EU GMP 허가가 완공이 될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는 다시 한번 릴레이팅이 가능한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천당 제약, 모회사 삼천당 제약과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DHP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까지 충분히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시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좀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지금 장중에 뭐 6.3%까지 좀 올라갔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인으로는 사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어떤 FDA 승인 여부에 대해서 계속 좀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좀 오늘 뉴스로 좀 나왔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조금 딜레이가 됐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되면서 사실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2분기 실적 역시도 환율 효과만 조금 약간 감안하고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영업이익단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젠도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매수 가격은 한 3,900원 정도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4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 최근 들어서 LCD 가격이 조금은 하락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LCD 사업부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은 보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 P10 라인에서 OLED 라인을 늘리느냐 아니면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LCD 공장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OLED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가 4배밖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종목 안에서 좀 넣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종근당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일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적으로 기관들에서 좀 콜이 좀 들어온 부분이 사실은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종근당 같은 경우는 MDS, 머크사와의 그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앤홀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근당 이야기까지 5종목 쭉 들어봤고요. 이제 박남일 부장님의 5종목 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예, 바로 가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 효성을 좀 소개시켜드립니다. 효성 1분기 호실적 발달로 인해서 목표가 상향을 지난주에 진행을 해드렸고요. 목표가 19만 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손절가 13만 8,500원 그대로 가져가지고요. 수급은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화인터텍인데요. 신화인터텍은 어떤 종목을 같이 보셔야 되냐면 SK 코론 PI라는 거의 그 OLED 소재 부품 쪽으로 해서 같이 맥락 같이 한다 보시면 되고요. 신화인터텍은 효성그룹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효성과 시너지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사는 OLED 패널용 블랙 차광 필름과 전자파 차단 필름 탑재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부터 탑재 어닝 시즌이 거의 6월부터 직결이 되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되고 있고요. 애플이 오는 9월 출시될 아이폰 8에 7천만 대 OLED 패널 공급을 삼성제 공급 요청했기 때문에 동사에서 제공하는 복합 필름 수요가 급증할 것은 명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 법인에서 거의 5주간 42만 정도가 매집이 됐는데요. 매수는 현재까지 가능하고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300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세 번째는 기가레일인데요. 기가레일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OLED 감사 장비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는 살아있는데 지금 현재 음봉이 좀 반영고 한 3개 정도 나올 때까지 감망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700원 그대로 가져가집니다. 네 번째는 소프트센인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인공지능 플랫폼과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는데 소프트센을 또 하나 또 발굴해서 좀 소개시켜드립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세 개를 아우릴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이 1분기 매출이 178%로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2배 증가했는데 1분기 매출액이 176% 증가한 333억 원을 마킹했고요. 영업이익이 236% 급증한 그런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IBM의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이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는 판면이고요. 2분기와 3분기에 집중화되고 있고요. 왓슨을 통한 IBM 왓슨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 의사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의 시장을 선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천 100일 병원 등에서 왓슨을 하려고 인공지능 의사 도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왓슨의 경우 암 진단과 치매 치료에 상당히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어까지도 공부시키는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어 음성 인식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왁슨의 플로우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새 국제 과제로 진행되고 있었고, IBM과 통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매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개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실적과 모멘텀이 확보된 기업이기 때문에 눌림이 발생될 때 매수를 가능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050원 가져가보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LS 산전인데 LS 산전은 제가 이 시간 통해서 8번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지난주에 목표가 52,000원을 도달했기 때문에 목표가 6만원으로 상향했고 보유관점 유효하다 말씀드리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수주기대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LS 산전 같은 경우 목표가 상향한다 6만원으로까지 들어보고요. 문자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7883번님께서 현대위아
62,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문상 대리님?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앤홀드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내연기관이라던가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지배 구조 강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지주회사의 모양이 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그렇다시피 현대 자동차가 이제 대주주로 있고 이제 2대주주가 기아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내연기관이다 보니까 조금은 시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성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를 벗어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얘기로는 이제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악재는 없다라는 컨셉,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단기적인 부분은 저는 충분히 8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이앤홀드 관점으로 유지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 68,000원 부근인데요. 일단은 뭐 저점 사신 가격 대비해서 10% 정도나 올라와 있고요. 여유 있게 조금 더 바이앤홀드 관점에서 가져가시라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393번님께서 신성 델타테크 3,250원에 20% 비중인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좀 긍정적인 문자를 주셨는데 어때요, 박남일 부장님? 신성 델타테크 전에도 추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한 3개월 정도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신성 델타테크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성수기가 진입이 언제부터냐면 5월달부터 9월달까지입니다. 그 더운 여름 때문에 에어컨 부품에 대한 부품 공급이 확대될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났던 거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 안 갔죠. 그렇다면 1분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신성델타테크 보게 되면 지금 LG전자와 LG화학이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죠. LG전자에 대한 그 납품비율이 90% 육박하는 회사가 딱 하나가 있다면 신성델타테크고요.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팩을 납품한 회사가 또 유일하게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지금 동사의 LG전자와 LG화학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와 LG전자의 전기차의 그 파워릴레이 어셈블리 부품이 6월 중순에 한번 공급이 될 공시가 나면 주가가 한번 레벨업 될 겁니다. 그때까지 보유가 좀 유하고요. 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3,500원대를 뚫려 있고 살짝 지금 3,650원, 3,700원, 3,800원대 물려있던 개인들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 동종목은 음봉을 이용해서 분량을 모아가시고요. 이 거래가 만약에 한 70만 주 정도에서 60만 주 정도 육박을 하게 되면 4,000원까지 오버슈팅 됩니다. 그때 기관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때는 2분기에 어닝까지 갈 때까지 보유가 좀 유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상담까지 저희가 정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방금 전에 이어갔고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은 또 해보도록 하고 지문상 대리의 종목들을 또 저희가 상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여전히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외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한 장중에 4.3%까지 올라갔다가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LG 디스플레이랑 좀 연결지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아까 잠깐 서두에 종목을 설명드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LCD의 캐파를 더 늘리느냐 아니면 OLED를 신규 라인을 늘리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런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더라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좀 못 사는 고객님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일정 부분에 좀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17년도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매수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 매수하셔도 그렇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 한 1,4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9,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번 주부터 신규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본업 같은 경우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휴대폰 그 무선 인터넷이 될 수 있을 만큼 이제 라우터를 생산하는 휴대용 에그를 만들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작년까지 굉장히 적자를 발생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대규모 라이터 공급 계약을 맺히면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제 본업에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니라 신사업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사업이란 뭐냐면 게임을 하실 때 개인 간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 베이와 아이템 매니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리니지 레볼루션과 리니지 M이 이제 흥행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개인 간의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MS 97%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독특한 MS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유니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4월 24일부터 기타 법인에서 매도 물량이 누적으로 31만 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CB 전환이 되면서 전환 물량이 이제 오버행 이슈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만 좀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 회사가 아직 1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31일 날이 연결 실적 기준으로 실적 발표를 할 기한이기 때문에 31일 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 매수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통업체들에 대한 마진 인상률이 좀 높아지면서 이마트라던가 뭐 롯데쇼핑이라던가 이런 홈플러스라던가 이러한 유통 주식들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내수 소비에 대한 부분이 진작이 되면서 정부 정책과의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유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 개선이 올해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WG게임즈 가지고 나왔는데요. 거의 뭐 한 달 정도 영업일 기준으로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깨끗한 조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의 크게 변동 없이 꾸준하게 이제 1%, 2% 내외로 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결국은 20일 2평 기준으로 봤을 때 수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가 될 거고요. 6월 달부터가 동사가 연결 기준으로 더블다운 카지노가 이연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이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이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린 이유로 주가는 조금 이렇게 변동성은 조금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막대한 컨텐츠 업체들에 대한 특히 인수를 함에 따라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AI라던가 인공지능이라던가 엔터테인먼트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성장성이 여전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까지 이야기 쭉 저희가 나눠볼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박남일 부장님 또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박남일 부장님 5종목 가볼까요? 네. 첫 번째는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3월 29일부터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드렸고, 한 18% 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듀얼 카메라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양호하고요. 시청자분 중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가 좀 유효하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가게 되면 수급상으로 추세성으로 상승 추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기업들이 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행을 한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단가 종목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보유가 좀 유효하고요. 목표가 상향합니다. 10만 원까지 가지고 가시고요. 손절가 6만 8천 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IG비전인데요. IG비전은 제가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3억 정도 적자 났는데요. 1분기에 9억 정도, 그러니까 한 300%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9억 적자했는데
때문에 올해 10억 정도 흑자 났으니까 200% 증가를 한 거죠.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에 적용되는 5G용 광케이블 수요가 공사를 통해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실 필요는 뭐가 있냐면 대한강 통신이라는 그런 조그만 개별 회사가 있을 겁니다. 걔네들은 5G들은 강섬유를 납품하고 있고요. IG비전은 5G에 들어가는 광 케이블을 수모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서 선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IG비전 지금부터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회사 머큐리를 통해서 지금 스마트 홈 IoT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회사 로트리를 통해서 화장품 파우더 비비밤이 작년 10월 달부터 중국에서 잘 팔리지 않다가 지금부터 인기몰이가 한 달 전부터 좀 진행되고 있답니다. 따라서 동사는 화장품과 IoT에 대한 스마트 홈 사물인터넷 쪽으로 같이 보시면 말씀드리고요. 일본 차트, 주봉 차트 잠깐 보실래요? 주봉 차트 보시면, 주봉 차트 잠깐 올려주십시오. 주봉 차트를 보시면 4주간 조정 마무리 관점입니다. 어제부터 마무리 관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4주째 조정 마무리 관점에서 양봉 출현을 하게 되면 매수 관점 접근하시고요. 반타 치지 마시고요. 일봉 차트 상으로 보게 되면, 일봉 차트 잠깐 올려주시죠.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4주간 음봉 9개 출현했는데 최근에 5일간 양봉 3개 발생함으로 하방 경직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등의 맥점은 4,680원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4,680원까지 물량을 왔다 갔다 할 때 조울조울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고 목표가 6,000원, 손저가 3,650원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넥스 칩인데요. 넥스 칩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조정이 나왔습니다. 13억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 실현을 했는데 왜 주가 빠지지 않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동종목은 11,700원대 한번 눌림목이 터치가 된다면 그때 1차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음봉이 4음봉이 발생되는 그 시점이 판단됩니다. 따라서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만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렌텍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이렌텍은 2분기에 가장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글과 IBM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증강현실에 대해서 스마트 안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공지능과 합세돼서 나타날 공설이 큰데요. 동사는 삼성전자에 납품한 갤럭시 S8에 인공지능 빅스비와 결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사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적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판단합니다. 삼성에서 협업 협정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빅스비가 구글의 어시스턴트와 연동해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시스턴트와의 구글의 납품사회가 누구였냐면 이렌텍에서 증강현실 납품사였기 때문에 요거와 협업 가능성이 크다는 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부터 갤럭시 8에 배터리 100만 개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 개상되기 때문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물량을 좀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다.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 5,400원 제시해야 됩니다. 마지막 LG전자인데요. LG전자는 제가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4개월간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1분기 호실적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전 부분과 스마트폰 부분에서 실적 기대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매수 진행하고 있고요. 목표가 9만원, 손절가 67,000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LG전자까지 5종목 쭉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문자 상담 또 들어와 있어서 바로 이어가야 될 것 같네요. 5859번님, 이렌텍 6,200원에 비중이 20%라고 하는데 박남열 부장님, 이렌텍 지금 6,200원에 20% 전망 어때요? 이렌텍 추가 매수 진행을 하셔도 괜찮다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1분기가 이렌텍의 비수기였고요. 2분기와 3분기에 성수기로 진입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렌텍인데 연간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50억 가는 회사는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1분기에 실적이 바닥을 찍었던 기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기와 A전자 제가 추천해드렸죠.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다음 분기에 개선될 수 있는 공급 가액을 계산해서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렌텍이 이런 기업 중에 하나로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 잠깐 분석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예, 저희 차트를 한번 찍어보실래요? 예. 1월 24일 날 거래가 가격된 거래량, 110만 주의 거래량이 캔들이 얼마까지 이루어졌냐면, 6,500원까지 이루어졌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월 17일 날 거래가 61만 3천 주가 거래됐는데요. 그날 양봉 캔들이 발생된 시점에서 6,450원, 6,600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매집한 주체는 현재 평균 단가보다 아직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집의 흔적이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고요. 동종목은 급등의 맥점은 6,450원 돌파할 때 급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력 가능하다, 이런 판단하고요. 목표가 그대로 상향 조정 없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렌텍 지금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 지금 뭐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9141번님의 문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시스터즈 51,400원 단가고요. 50% 비중이라고 합니다. 추가 매수 시점을 좀 여쭤보셨는데 사실 지금 가격이 12,000원대 조금 전에 확인이 됐거든요. 굉장히 그 상장 초기에 물량을 좀 모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의견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식을 이 대부시스터즈 사시고 더 이상은 안 하실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좀 냈었고 또 지금 현재 게임 섹터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종목을 골랐을 때 지금 현재 게임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캐주얼 게임을 하고 있는 회사는 절대적으로 고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원빌드, 성공하는 IP가 단 하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같은 경우는 MMORPG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부시스터즈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주식이죠. 현재 하고 있는 게 쿠키런 말고 현재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쿠키런 2 이후로 나와 있는 신작이 없습니다. MMORPG를 할 수 있는 기술력도 현재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업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은 그냥 그러니까 더 사시지는 마세요. 근데 여기서 판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도움은 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주식을 하실 때 게임 섹터는 이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신 그 물타기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지금은 좀 네,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럼 이 종목은 지금 팔긴 사실 이 네. 시청자분의 관점에서 보자면 좀 어렵잖아요. 예.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네,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원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반등시 매도가 사실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드릴 수 있는 지금 최선의 좀 솔직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되시기를 저희가 바라고 손실이 좀 크실 텐데 상심이 크실 텐데 손실 많이 다른 곳에서 만회하시고 대부시스터즈의 주가도 잘 가기를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라이브 매타임이고 3시 13분 33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음 지문상 대리의 종목들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일단은 지금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좀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은 기간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유가에 대한 부분과 해외 플랜트 쪽이랑은 좀 정해 관계가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정책적인 기조를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올해 WTI 유가에서는 $55는 충분히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트 발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발주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프로세스 자체가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선주 입장에서는 플랜트를 빨리 발주를 시켜야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플랜트 업종에서는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 두산 밥캣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었던 부분은 사실은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관련주로 묶이다 보니까 트럼프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는 좀 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두산바켓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랑 같이 엔진 개발을 해가지고 중소형 굴삭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미니 로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니 로더에 대한 판매량이 아마 유럽이랑 동남아 쪽에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바이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최근에 좀 신규로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오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날씨가 좀 많이 더워요. 결국은 캐리어, 그러니까 에어컨 관련주들은 주가의 모멘텀이 여름이 얼마나 더 빨리 찾아오냐, 그리고 이 여름이 얼마나 더 오래 가냐에 따라서 에어컨 판매량과 실적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사실 B2C도 하지만 B2B, 특히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 B2B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아마 엘리베이터 글로벌 회사인 이제 오티스랑 계약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이렇게 하자 보수에 대한 계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에어컨도 에어컨이지만 엘리베이터 하자 보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본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좀 호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8천억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전히 좀 좋은 흐름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SNS텍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펀드 투시 물량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에서 나오고 있는 환매 물량이 거의 좀 소진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나 기업 내용으로나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 직접 고도화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동사가 하고 있는 포토마스크 공정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노 와이어리스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회사는 최근에 사실 KMW가 이제 5G 관련주로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노 와이어리스도 KMW랑 하고 있는 중계기 사업 안에서도 소형 중계기를 여전히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통신장비 업종들은 1,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 좀 사셔도 좀 괜찮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 와이어리스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5종목 들어봤고요. 박남회 부장님 또 연결해서 들어봐야 되겠죠. 5종목 가볼까요, 부장님? 네, 첫 번째는 신성델타 테크인데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는 여름이 성수기입니다. 이 성수기가 6월부터 9월까지 접어들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1분기 실적이 제가 보게 되면 한번 기록을 하셨다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 영업이익이 35억 정도 났습니다. 작년에 1분기에 26억 났으니까 거의 90% 정도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이 1분기가 40억 났으니까 1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14억 냈습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 늘어난 기업이죠. 자, 그러면 비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는데 2분기와 3분기가 성수기에 진입이 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세먼지에 들어가는 의류 건조기 부품을 공급 확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LG전자의 전기차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는 부품이 패키지 형태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은 신성델타테크가 전기차의 부품 회사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탐방해 보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하는 거죠. 6월 달에 기사나 어떤 IR을 통해서 아마 그것이 배포가 될 겁니다.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스마트폰에 관련해서는 LG전자의 납품의 비율에 대해서 90%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스마트폰 가전제품 쪽에서 LG전자의 부품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전과 스마트폰 실적 좋게 나온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어닝 당연히 나가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공식 납품사이고 중국에 이미 벌써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중국의 어떤 그런 부분 LG화학이 지금 인증 부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인증이 나면
제가 단언컨대 신성델타테크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머물 가격대가 아닙니다. 7,000원까지 가야 될 기업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델파이 자동차 부품 회사로 자동화 공정화 라인 공급이 진행되고 있고 수주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델파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요. 근데 이 동사와 자동화 공정 라인을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은 신성델타가 모멘텀을 탑재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할 필요 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단행하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000원까지 가져가보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라이트로운인데요. 라이트로운은 제가 보실 필요가 있던 이유가 뭐냐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동사도요. 그 매출액이 1분기가 40억이었는데 매출액이 216억이니까 몇 분이요? 500, 그러니까 5배 늘었습니다. 매출이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그 적자였는데 벌써 영업이익도 거의 한 10억 정도가 적자폭이 줄고 있고요. 이름으로 인해서 그 5G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살아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특화 기업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최근에 앵커양 강토신 모듈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50억짜리가 하나 터졌죠. 자, 2분기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애플과 PQO의 유통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사가 이걸 마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6,200원까지 가능하고요. 요 동종목은 따라가는 매매하시면 안 되고 눌림이 이용해서 음봉을 이용해서 물량을 모아가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DPC인데요. DPC는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의도적으로 흔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분 별로 없습니다. DPC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플랫폼 아담 개발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책 사업과 연결된다면 현재 청투사를 갖고 있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의 10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DPC,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하는 일 자체가 DPC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기관들이 안 사다가 5일 전부터 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은 떨어지지만 DPC가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어저께 공시가 하나 나왔죠. 구글에서 30만 개 납품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공시가 나갔는데, 이루었다는 공시가 나갔는데, 납품 공시가 나왔는데 30개입니다. 30만 개인데, 미래나노텍이 어저께 시초가 대비해서 올라가다가 거래량 150만 주가 플러스 7%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가격대에서 뚫히는 가격대, 우리가 얘기하는 가격대, 미래나노텍이 6,650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사가 흔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용해서 물량을 천천히 잡아가시고요. 동사는 일단은 관망해보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크로바이텍인데 크로바이텍은 거래량은 없는데 실적이 일부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더블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 그다음 매출, 당기순이 싹 다 더블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붙지 않기 때문에 주가 못 갔는데요. 이 동종목은 전기차와 무선 충전 부품에 대해서 공급 기대감이 살아가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K5, K7, 그 다음에 현대차의 고급 차종에 대해서 무선 충전이 자동차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2분기에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체크해 가면서 물량을 조금씩 담아가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요 동종목은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65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크로바이텍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또 들어와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6842번님께서 KC텍 17,200원 평단가고요. 지금 20% 비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좋은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V랜드 쪽 안에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 쪽 하고 있는 업종은 굉장히 많은데요. 동진세미컴이라던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SNS텍이라던가 KC텍이라던가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좀 소재 단에서 좀 주목을 봐야 될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V-낸드 시장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굉장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단도 충분히 올해는 주목이 돼봐야 될 종목이고, 올해 이제 가이던스가 6천억에 영업이익 6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 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10배밖에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바이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간에 조금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도 좋고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7124번님의 문자입니다. DPC 종목이고요. 3,992원에 30% 지금 비중이라고 합니다. 박남열 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DPC 요 종목은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동종목에 대해서 음봉이 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띄워보시면, 제가 차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3일날 거래가 십자 양봉이 나오고, 그때 거래량이, 260만 주 거래가 터졌고요. 또 하나, 또 날짜입니다. 4월 19일날 거래가 150만 주 거래가 나왔고, 요게 4,400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형적인 개미핥기인데요. 십자봉과 음봉을 이용해서 거래량을 띄웠다가 일반 개인들이 물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음봉 5개 정도 나면 개인들 손절이 가능을 합니다. 이걸 다 먹고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지금 던졌던 시청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동종목이 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겨우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주가 일봉 차트를 보신 분들은 갖고 있지는 못했고, 주봉 차트를 보신 분들은 더더하게 요 종목이 갖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봉을 봤을 때 요 동종목은 보유 관점 유의하고요. 요 매도 만약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5,000원대 한번 그때 거래가 터질 때 그때 한번 파실 기회는 충분히 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저희가 쭉 나눠봤고요. 벌써 시간이 26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남열 부장님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매스포착 타이밍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이야기 나누어봤고요. 자, 저희 동시호가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체결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2316.30포인트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2320선 탈환은 하지 못했지만 231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상승 흐름 3거래일째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중 흐름들 같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좀 분위기가 좋다가 지금 2310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320포인트, 2310포인트 중간에서 지금 딱 거래가 되고 2310포인트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주체가 좀 변동이 있는지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만이 사고요. 개인도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도 908억 원까지 매도 물량 늘려갔고요. 하지만 기관은 589억 원까지 매수를 늘려갔는데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604억 원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연기금이 303억 원이나 사고 있습니다. 투신도 170억 원 사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변동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 도시바 이슈로 해서 오늘 소폭 상승하죠. 55,700원까지 상승합니다. 현대차 오늘 낙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16만원대 중반 밑으로 내려왔고요. 네이버는 1%대 흐름 가져가면서 85만원 지켜줍니다. 6위부터 10위는 어떨까요? 한국전력 내수주 오늘 잘 가는 날인데요. 한국전력도 오늘 400원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포스코는 1%대 그간 상승에 대해서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이고요. 삼성물산, 삼성생명 상승하는데 삼성생명은 다시금 12만원대 위로 진입을 안착을 하면서 전고점 뚫고 올라가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45포인트 위에서 646포인트까지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는 코스닥입니다. 일중 흐름들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47포인트 출발을 해서 쭉 빠졌다가 다시금 646포인트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코스닥도 큰 흐름의 변동은 없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들 확인을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31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려왔고요. 오히려 기관이 매도 물량 줄입니다. 38억 원 매도까지 줄였고요. 개인이 186억 원 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는 상승합니다. CJENM, 노엔은 하락하는데 CJENM의 하락폭이 많이 줄었고요. 로엔만이 지금 1%대의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SK머티리얼즈, 휴젤 그리고 컴투스까지 모두 상승하고요. SK머티리얼즈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SFA는 2%대의 낙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클로징 벨이 울렸고요.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도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오늘장에 대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성 대리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일단 그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강보합 수준은 좀 마감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 주부터 사실 좀 의미 있는 그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펀드 환매에 대한 악성 물량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펀드가 조금씩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이제 기금, 특히 기금에서 좀 누적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콜 시장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률적인 부분 제외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국내 시장 여전히 좀 좋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 다만 시장 분위기는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IT 반도체 업종에서 좀 몰렸던 부분이 주도주 없는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해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17.34포인트에 5.6포인트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646.04포인트, 1.31포인트, 0.2%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6원 70전, 2원 50전 상승 마감이 되면서 원화 약세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정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조금 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언급이 됐던 매수했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주식 탐탐의 주보람 팀장의 종목 코오롱생명과학과 SKC인데요. 5월 16일 화요일 그리고 4월 28일 금요일에 각각 매수했습니다. 수익률은 13.4%, 9.1% 각각 기록하고요. 다음은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삼성 SDS 3월 27일 월요일에 매수했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19.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리츠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의 삼성전기 3월 20일 월요일에 매수했는데 수익률이 무려 23.7%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윤철환 대리 KB캐피탈 4월 12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수익률은 17.6%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전희승 과장은 AT젠을 4월 24일 월요일에 매수했는데요. 수익률은 현재 5%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LF 종목 4월 11일 화요일에 매수했고요. 수익률은 28.5%입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지점의 이성훈 과장 LG전자 3월 15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수익률이 21.7%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하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의 효성 종목 4월 26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수익률은 14.4%입니다. 자, 이제 이 중에서 한 분께 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KTB투자증권 여의도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G전자 3월 15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현재 수익률이 21.7%입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도 또 했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이나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한 2달 정도 지금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됐는데요. 우선 LG전자 이런 좀 상승 여력 같은 경우가 역시 이 2분기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위에 물량이 없다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가전 쪽에서의 고부가 가치에 대한 상품 판매 부분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는 걸로 되고 있고요. 최근에 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약간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익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분기와 3분기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LG전자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은 계속 갈 가능성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하반기 때는 이제 계절성 때문에 약간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연간으로 이익에 대한 상승폭이 예상치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관심은 꾸준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OLED TV 쪽에서의 매출 기여도가 커지는 부분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분명히 LG전자의 시장에서의 관심을 계속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저평가 분석도 이어지는 관점에서 이 LG전자는 계속 보유 관점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오늘 받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내일의 주요 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이 3시 39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장마감 됐고요. 이제 내일 목요일장을 저희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부담이나 여러 가지 종목적 부담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좀 대응을 해볼까요? 사실은 이제 시장의 주도주라기보다는 네. 삼성전자를 거의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시장에서 많이 외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상승은 일정 부분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이제 사실 뭐 실적이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가지고 인덱스 펀드들이 이제 추종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 없이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좀 발빠르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지수를 좀 눌렀었던 펀드 물량이라던가 투시 물량들이 이제 거의 악성 매물이 좀 소화가 됐었고, 최근에 사실 기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수를 방어하는 일단 방어적인 성격을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좀 공격적으로 연기금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지수는 여전히 좀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실적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6월 마감일부터가 이제 프리어닝 시즌인데 여전히 2분기 실적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우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상승은 당분간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대내적인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고 프리어닝 시즌에도 부합하는 상황들이 이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위주로 해서 대형주의 장세가 조금 더 갈 확률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내일장에서 좀 집중적으로 뭐 이걸 꼭 사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보면 좋다라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시젠 말씀을 드리도록 시젠이요?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의미 있는 거래량도 나왔고요. 의미 있는 수급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밴드로 보면 한 100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건 이 회사는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00배 이상 좀 거래가 됐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젠이 하고 있는 분자진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미래 성장이 있고 그리고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일정 부분 밸류에이션이 좀 갖춰진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이 한 62,000주 순매수, 기관이 한 5만 주 정도 매수가 됐습니다. 회사에 대한 내용 자체적으로도 올해부터가 국내 영업 기반 그리고 해외 파트너사의 계약 기간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시젠 같은 경우가 아마도 저는 좀 이번 주나 이제 다음 주까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젠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시세가 분출될 확률이 있다.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 더 가봐도 될 것 같은데. 네. 한국 화장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화장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국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 개인적인 입장은 한국 화장품이랑 제이준을 뺀 나머지 업종들은 그러니까 매도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프리어닝 시즌인데 3, 4, 5, 6까지 길게 보면은 4, 5, 6인데 이때가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가 제일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2분기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장품 업종은 오버슈팅 구간이다. 다만 제이준이라던가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뜯어보니 사드랑은 별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실적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한국 화장품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네. 사실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어때요? 시총 지금 한 3,500억 정도 거래가 되는데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한 12배 정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싸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이준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싼데 한 10배도 안 되게 거래되는데 얘도 같이 가져야 되지 않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2주는 좀 알아야 될 거는 사실 기초 라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스크팩 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충분히 발생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제2주보다는 한국 화장품이 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격도 뭐 매력적일 수 있다 많이 올라왔지만 이야기 들었고요. 한 종목만 짧게 더 가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주성 엔지니어링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종목을 이렇게 막 많이 가지고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걔도 좀 중복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만큼 좀 좋은 종목이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식각 공정에서 들어가고 있는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올해 그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 단에서는 작년 대비 퀀텀 점 부분은 분명히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풍부한 수주 잔고에 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시장이 너무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랑 OLED 발주가 들어가는 장비주들은 사실은 많이 외면이 됐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인베니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당장 좀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주에서 P10 라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수주에 대한 금액이 좀 결정이 되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수주를 좀 받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목표 주가는 그렇게 많이 있는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좀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오버해서 좀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목표 주가는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를 13,000원 정도로. 사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더 간다,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더 갈 수 있다는 목표가가 설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좀 결정이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시장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은 이제 LCD냐 OLED냐라고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LCD 패널 가격이 좀 빠지고 있고 OLED 가격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LG 디스플레이에서도 일정 부분에 이제 라인을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OLED로 만약에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ASP라고 해가지고 이제 단가에 대한 부분도 LCD보다는 OLED가 조금 더 비싸고, 그러다 보니 OLED로 투자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단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비가 그치고 나서 초여름 같은 날씨인데요. 건강 잃지 않도록, 그리고 낮 기온과 저녁 기온의 일교차가 크니까요. 저녁에는 선선해진다는 점 참고하고 또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